안녕하세요. 미나인 뉴욕의 미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연말이고 2025년을 이제 맞이하는 기념으로 저희 PD님과 함께 뉴욕의 맛집에 와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여기 맛집 이야기도 하고 뭐 새해 계획 같은 것도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콘반이라는 곳에 왔어요. 저는 여기 자주 오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손태영 님께서도 여기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알고 보니까 여기 한국 분이 하시는 곳이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부동산 네.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뉴욕 네, 네. 부동산. 네. 근데 저 진짜 1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네. 기초가 없는 사람들까지 뭔가 다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고 뉴욕에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게 막상 자기가 사기 전까지는 네네 관심이 있어도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PD님이 그러니까 부동산 1도 모르는 고객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먹방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맛있죠? 피디님 요즘에 다이어트 네. 어떻게 좀 빠졌어.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근데 저는 부동산 프로세스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면접 보듯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매까지? 이게 조금 제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은 또 다른 영상에서 했는데 오늘 좀 더 캐주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물을 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좀 동네를 탐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같이 브로커랑 같이 해서 탐방을 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그 좋은 딜이 나오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욕엔 말씀하셨듯이 되게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괜찮은 리스팅이 나오면 뭐 하루에도 그게 뭐 나오기 전에도 오프마켓으로 많이들 진행이 되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마켓이 모기지 이율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좀 슬로우 다운 되기는 했는데 우선은 이제 좀 지역 탐방을 좀 하셔서 좀 네로 다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한국 분이랑 이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한국은 딱 뜨는 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집값 오르는 곳이. 근데 물론 뉴욕에도 좀 가격이 오르는 곳과 안 오르는 곳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을 사는 거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지하철 같은 건 뭐 다 가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교통 편리한 곳은 뭐 집값이 잘 오르는 편이니까 여기가 마음에 든다. 만약에 PD님께서 저는 여기 A 매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같이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사전 모기지 프리어프루브를 받으셔야 돼요. 뭐 한국에 부동산이 되게 많고 자산이 많을 수 있지만 인컴이 없으면은 모기지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또 사는 법은 또 제가 영상이 다른 게 있는데 또 그건 다음 편에 또 캐주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럼 모기지 프로세스 법이 조금 외국인이랑 여기 계신 분이랑 내국인이랑 다른데 오늘은 내국인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국인이란 그 뭐 영주권, 뭐 시민권 그런 스타러스가 아니라 여기에서 미국에서 인컴을 받으시고 이제 세금을 내시면 내국인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그 버짓 사이에서 이제 매물을 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PD님께서 여기 프로퍼티 A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오퍼를 넣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로커가 요즘에 시세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이 최근 이 근처에서 마켓은 어떤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리스팅 가격이 그 마켓 가격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마켓 가격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이거 가격을 봤을 때 주위에서 이게 뭐
마켓 밸류도 나와 있다. 나는 마켓 밸류에 그냥 오퍼를 넣을 거다.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럼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내고 협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가격을 브로커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오퍼를 넣는 거예요. 근데 오퍼를 넣을 때 그 사전, 그 모기지 프리어프로블 레터를 보통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이제 상대 브로커가 이제 셀러랑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오퍼가 들어왔는데 이 오퍼 가격대로 할 거냐 아니면 카운터를 뭐 할 거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답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잘 돼서 이제 오퍼 승낙이 되면 이제 오퍼가 액셉트가 되면은 다음 단계는 뉴욕에는 변호사님들이 필요해요. 캘리포니아에는 변호사님들이 필요 없는데 뉴욕에서는 모든 딜은 변호사님, 부동산 변호사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때 계약서. 예. 그때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리고 또 변호사님께서는 이 빌딩 뭐 사고자 하는 그 프로퍼티 A의 빌딩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지금 소송이 있는지 파이낸셜은 어떤지 뭐 다른 레드 플래그는 없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 그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제 계약서에 바이어가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계약서가 사인 전까지는 그 셀러 측에서 다른 데서 더 좋은 오퍼가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높게. 그러면 그쪽이랑 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전까지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뭐 돈이 오가거나 뭐 가계약금이나 뭐 네, 아직은 없는데 근데 변호사님들 이제 변호사님들 고용할 때 그 리테이너 피를 조금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어가 사인을 할 때 10% 보통 디파짓을 내야 돼요. 그게 계약금이에요. 근데 계약금을 할 때 내고 나면 바삭함이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알려주세요. 맨날 알려달라고. 맛있다. 네, 가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마음이 바뀌거나 뭐 그러면은 그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은행 쪽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기지 애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콘도를 구입을 하시면 콘도 애플리케이션을 또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클로징이 돼야지 클리어가 다 돼야지 이제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럼 모기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는 뭐 70%까지 이런 비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빌라는 뭐 그보다 더 적게 빌려주고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보통 20% 다운을 많이 하세요. 그 20%? 네, 그러니까 80%까지. 네, 90%도 뭐 빌려주긴 하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근데 뉴욕은 보통 뭐 집마다 다르겠지만 원베드의 대략 그런 어느 정도일까요? 콘도를 봤을 때 물론 이게 도어맨이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뭐 이게 신축인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지만 보통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한 맨하탄에서는 한 70만 불에서 한 200만 불? 그 사이가 정도 되고요. 약간 한국, 서울이랑 약간 그래도 비슷한 뉴욕이 한국보다 조금 더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더라고요. 예. 한국은 어쨌든 집을 사면은 좀 이게 내 재산이고 약간 이제 점점 집값이 오른다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뉴욕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집을 사나요? 뉴욕은 사실 집값 오르고 내리는 거는 한국이 좀 그 변동률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 자산 있는 분들이 다 뉴욕에 투자하시는 이유는 안전성이에요. 스테이블해요. 그러면서 코비드 땐 내려갔지만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유학생으로 이제 자녀분을 여기 미국으로 뉴욕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정말 렌트보다 만약에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있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이제 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뭐 엑스트라 여유가 되시는 분은 집을 구입하시는 걸 정말 강력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우선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학생들이 우선 이사를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 두 번째는 매년 렌트 비용이 상승되고 그리고 달러 요즘에 이제 1,500원까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번에 정말 환율 좋을 때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정말 그나마 조금 한 시름 높죠. 뭐 등록금도 되게 비싼데 이제 집값 렌트 이제 보내려면 정말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집을 직접 안 보고 사는 경우도 많겠네요, 한국에서. 많아요. 믿을 수 있는 브로커랑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이 맞으신 분들, 제가 항상 그걸 조금 중요시 여기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브로커 입장에서도 이제 손님이 결이 맞으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긴 해요. 네, 물론 안 맞아도 뭐 다 일은 그쵸, 일은 일이니까. 일이니까 하지만 맨하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랑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뉴저지 같은 경우는 또 뉴저지 전문. 저는 뉴저지는 커버하지가 않는데 언니 또 이제 뉴욕만 하시는구나. 뉴욕이랑 브루클린이랑 하는데 뉴저지도 조금 몇 개는 해요. 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회사가 크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도 딜을 하고 LA도 하는데 그쪽에 이제 전문가랑 같이 저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아니면 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잘하시는 분들. 네. 왜냐면 사실 매물 찾는 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 처리를 잘하고 이런 한국과 미국 이렇게 돈을 오고 가는 그런 거를 좀 잘 아시고, 네, 그런 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렌트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집을 되게 막 더럽게 쓸 수도 있고 막 내가 세입자 관리가 안 될 때 네.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뭐 직접 세입자 관리를 하시는 분들 많이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서비스로 다 이제 오퍼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집을 사시고 뭐 나중에 렌트를 놓을 수 있으면 이제 렌트를 도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을 구입을 할 때 잘 팔릴 만한 집을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팔 수 있는 집. 네네. 왜냐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똑같더라고요. 원하는 건 다 비슷해요. 근데 물론 특이한 그런 취향을 가지셔서 좀 특이한, 유니크한 그런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자기가 거주를 하고 그게 자기를 해피하게 하는 거면 그런 걸 사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나 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렌트가 잘 나갈 만한 집, 해가 잘 들고 뭐 교통이 편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레이아웃이 뭐 반듯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집에 딱 들어가면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도 제가 많이 이제 그거를 이제 셀렉트를 하고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에서는 정말 집 사는 것도 그렇고 렌트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거의 집 사는 맞아요. 수준이에요. 전 질문을 하고 계속 먹고 저 지금 먹고 있어. 누나님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네.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만약에 내가 좀 렌트비도 너무 아깝고 어쨌든 내가 직업이 탄탄하고 이러면은 하는 것도 정말 완전 남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5년 이상 사실 거면 추천을 완전히 드리고요. 네. 일을 하다가 많이 저도 배우는데,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식을 하는 게 낫나, 부동산을 하는 게 낫나, 어떤 게 더 이제 투자로 좋은가. 근데 둘 다 투자 가치는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뭐 성향에 따라서 뭐 주식이 더 좋다, 부동산이 좋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걸 하면서 배운 것은, 저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파이낸셜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거든요. 근데 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주식으로 시드머니를 하셔가지고, 뭐 아니면 그냥 뭐 시드머니 하셔서 부동산으로 나중에는 다 옮기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성향의 차이가 있고, 네, 그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거나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네. 그러네요. 또 뉴욕은 또 워낙 너무 매물이 없다고 막 할 정도니까 항상. 왜냐면 저도 진짜 맨하탄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진짜 부동산 맨하탄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이렇게 땅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맨하탄의 이 섬이, 맞아. 네, 뭐 브루클린은 좀 다르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코비드나 그런 게 있으면 떨어지지만, 뭐 파이낸스, 아트, 뭐 텍, 그런 거에 다 금융, 그러니까 뭐 법률에 다 중심지다 보니까 다들 학교 여기 공부하러 오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일하러 오거나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맛있네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응. 뭐 하나 더 드세요. 언니. 나 여기 많아요. 언니 이거 더 골라서 맛있다 먹어. 그랬지? 아니, 언니 골라서 아니야, 먹어. 먹어. 이거는 그냥 컷하고 그래. 이걸 왜 껐대요?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좋은 영상 같은 거, 좋은 집들은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뉴욕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곳의 집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 랜선 집들이처럼 좀 꼭 집을 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지역의 마켓은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고 정말 여행 갈 때마다 되게 많이 집 같은 거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남겨서 우리 클라이언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내년에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내년에 보고 싶은 그런 장르의 카테고리의 영상들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피디님과 상의해서 네, 저희가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피 뉴 이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은 2025년도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